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교육원 남종섭 원장님, 김미숙, 김성수 부원장님, 이준영 사무부총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교육원 남종섭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정치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해주신 최종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주 원장님을 훌륭하게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해주신 우리 김승원 도당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참석해준 이재준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전 의장님, 염청현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 미래를 위해서 저희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각 지역의 시의원님 지금 특히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 아카데미 원장 남종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교육에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기초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계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과 정치아카데미를 물심양면 뒷받침해주고 계신 김승원 도당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우리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춰 가고자 하는 능동적 움직임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의원 또한 더욱 강한 책임과 역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며 지역 문제를 전문적으로 풀어낼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가 불안할 때, 중앙정치가 흔들릴 때 주민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은 지방자치입니다. 작금의 혼란 속에서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치아카데미의 모든 시간이 주민의 일상의 방파제인 우리 지방의원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더욱 신뢰받는 정치적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제도적 변화에도 가속과 힘이 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를 정말 이끌어주시는 도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희가 12.3 내란 이후 거리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목적과 외치고 그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전하는 시기였다면 오늘은 그러면 윤석열 파면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어디를 갈 것인가에 관하여 우리의 정책 대장이신 이한주 민주원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의 시대를 준비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헌재에서 평일을 3일절 전에 4번을 했다 그러고요. 연휴에 이제 드디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서로 가부를 의견을 밝히는 시간인데 저는 다음 주 월화수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선고 날짜를 통지를 해야 되니까 아마 12일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난 후 윤석열 측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거치고 나면 빛의 세력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도 의회와 남정석 아카데미 원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남정석 전 의장님 어제도 오늘도 참석해 주셨고요. 여기 많은 의원분들이 어제도 또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저는 가족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내일 또 거리에서 또 뵐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도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경기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또 따뜻한 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초의회 여러분, 경기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3대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멘토이신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한주 원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라는 주제로 뜻깊은 강연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는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한주 원장님하고는 우리 염정현 의장님이 그 10대 때 대표하실 때 저는 이제 수석 대변인, 우리 남정석 정치아카데미 원장님은 총괄수석 이렇게 같이 이재명 그 대표님을 도지사로 모시고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그때 염정현 전 대표님 의장님이 이제 대표로 있으시면서 저희 대표단과 함께 확실하게 그 정책을 밀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법으로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뜻깊은 강연을 맡아주신 이한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김승원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현 대표님과 남종석 우리 정치아카데미 교육원 원장님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들 모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함께 이뤄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현 대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한주 원장님 모셔놓고 축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든 정치아카데미 우리 남종섭 원장을 비롯한 우리 준비해주신 스태프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김성 도당위원장 또 이렇게 함께 경기도 의회와 콜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본인이 모일 수 있게 해줘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은경 의장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위원들, 광역위원, 또 기초위원 함께 오신 당원 동지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한 기본사회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지방분권과 지방의 독립을 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그 길을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최종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시작 전에 기념사진을 먼저 촬영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 앞에 저희 카메라맨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 장 찍으시고 민주당 하면 화이팅, 그 다음에 정치 아카데미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정치 아카데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이한주 원장님은 제13대 경기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연구원장과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지내면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이한주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1년 9월 7일까지 경기연구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당사에 지나만 건설하는 거 지나가만 봤지 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좀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와보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길 잃어버렸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멋진데 여러분이 계시구나 싶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처음입니다. 오늘 저한테도 몇 가지 의미에서 아주 뜻깊은 상황인데요. 여러 아카데미 1회 첫 번째 강연으로 나온 것도 저한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 오고 성남만 오면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조금 설레요. 요즘 그쪽으로 잘 못 가고 계속 여의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있을 때 여기가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1회라고 하니까 5회밖에 안 한다며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서 두 번 할 거를 한 개로 줄여왔습니다. 딴 데 가서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내용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한 번 강의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을지 모르지만 좀 그냥 그런 대로 두십시오. 대신 제가 많이 하는 대신 오늘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다 상이에요. 선물이에요. 누가 나 도와주기로 했는데. 네. 예, 제 학교 제자분이신데 의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작년 8월에 우리 전당대회 했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하기 직전에 뭘 했냐 그러면 우리 당의 강령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당 강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국회의원들한테 한 5번쯤 물어봤어요. 우리 당 강령을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죠. 시험 보듯이. 그랬더니 대부분 다 정확히는 모르세요. 그래서 이 당 강령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작년에 8월 달에 부랴부랴 당 강령을 인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령 인쇄본, 이거 정말 귀해요. 500부밖에 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이게, 예, 여러분들이 가지는 다 논하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퀴즈, 뭐 맞히신 분만 드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당으로 만들어진 사회단체는 당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정치결사체에는 다 있습니다. 어느 당이든지 심지어는 예전에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 무슨 당 이래가지고 검찰이 쭉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었죠. 맨 위에 누구 줄거서 누구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검찰이 조작반, 진실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디립다 발표할 때 그런 내용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당을 만들고 그 강령을 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요. 당에는 그 조직에는 가장 중요한 이념과 가치와 구성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당 강령입니다. 그래서 역사인식,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생각, 복지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말하자면 저게 교훈, 급훈, 가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딴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은 어쩌다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잖아요. 돈도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 강령은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해외 사례도 찾아봤죠. 다 있어요, 다. 독일의 3인당 이번에 깨져가지고 3등밖에 못했어요. 독일 3인당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도 다 있어요. 다 있고 이제 그런 당들에서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 몇 당들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 것만 비교할게요. 선진국과 몇 개 비교하자면 독일에는 3인당과 기민당이 제일 커다란 당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독일 3인당 같은 경우에도 기본,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가치가 무엇이고, 시대 정신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기민당도 마찬가지예요. 기민당도 마찬가지고, 예컨대 자유와 연대와 정의, 이것들을 이제 자기들은 지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SPD, CDU, 이렇게 얘기하는 당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 대부분 나라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 저 강령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만들었고 22년에도 한번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만들었었고 이래요. 우리 당도 전당대회 할 때 강령이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서 전당대회에 올려요. 그럼 전당대회에서 승인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작년 연말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했죠. 여러분들 내용들은 다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미국 민주당도 우리 민주당하고 약간 예. 미국 민주당도 민주자 들어간 데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저희들보다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좀 먼 것도 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본도 이제 민주당과 자민당이 있는데요. 자민당도 민주라고 이름은 붙여고 자민당의 내용 중에 한번 보세요. 진보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 이렇게 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할 때 아니 자민당이 진보를 추구한다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본의
사회당도 있었지만 일본에 지금도 있는 당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자민당보다 더 오래된 당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일본 공산당이에요. 일본 공산당이 워낙 세게 나가고 한때는 일본 공산당이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진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에서 자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사람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저 자민당이 수십 년째 지금 제1정당으로 행동해 오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 돌아갈게요. 저 하기 전에 이거 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 우리 당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언제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이봐. 우리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50년 틀렸지만 하나 드릴게요. 비슷했어요. 또 59년 비슷했는데 여기도 한 거 드리세요. 못 들은 걸로 치고 어디 딴 분 틀렸어요. 55년 저기는 맞췄으니까 3번쯤 드리세요. 네, 우리 당 박수 좀 치려면 확실히 쳐드리세요. 그거를 치다 말고 그러세요. 나 못 받았으면 안 친다 이거죠. 예, 55년에 우리 당이 처음 세공 신익희 선생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신익희 선생하고 만들었고 여러 이제 윤보선 대통령 때 총선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당을 뺏겼죠. 그런데 그 뒤로는 하여간 끊임없는 반정부 투쟁을 우리 당이 했어요. 그죠? 끊임없이 반정부 투쟁을 했고 그래서 부마 사태를 겪었고 그 다음에 11.6 사건까지 겪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제 이것들이 군사반란 12.12 사건도 겪었고 5.18도 우리는 겪었고 그 다음에 87 민주항쟁도 우리가 쭉 겪어왔잖아요. 이때까지 우리들이 어떻냐 하면 우리 당이 지내온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 당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은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36년 우리 당은 언제나 독립을 외치고 살았던 당이고요. 그 다음에 저 때부터 시작해서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또 수십 년 동안 뭘 외쳤나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민주를 외쳤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의 후유증을 우리는 이해찬 대표한테도 보잖아요. 이해찬 대표 좀 소주 한 잔 드시면 3분의 1도 못 드세요. 고문당한 흔적은 특징이 덜덜덜덜 떨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자율신경이 파괴돼서 덜덜 떤다고. 예전에 김근태 선배도 그랬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여러분 계실 텐데요. 그런 게 이제 끊임없이 처음에는 독립을 외쳤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민주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쭉 가다가 어쨌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4대 대선에 나가셨다가 실패하시고 정계 은퇴를 하셨죠.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복귀를 하셔서 새정치국민회의를 9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98년에 3당 합당을 하셨지만 어쨌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처음 진입을 했죠. 그죠? 정부를 수권을 했고 정부를 맡으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진짜 잊지 못하는 내용들이 제가 작년도에 우리 당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당의 당 강령, 당의 역사 이것들을 한 보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뒤져 읽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저서도 연구원에 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읽었는데요. 이분 생각하면 참 감동스러운 게 이분은 오랫동안 독립을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사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복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복지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민중들의 민생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이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쓰신 책들을 보면 뭐 정치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정치가 여러분들이 책을 굉장히 쉽게 쓰세요. 요즘은 너무너무 쉽게 쓰세요. 쉽게 너무 빠르게 쉽게 이렇게 쓰세요. 요즘 사진 기술도 좋아서 사진도 많이 넣고요. 아주 빨리빨리 쓰시는데 DJ께서 쓰신 책들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 진짜 사상가구나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 정도로 깊은 생각을 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전 정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 하면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지원해 줄 때 공공에서 정부라 해서 지원해 줄 때 무슨 이름으로 했나요? 어떤 이름, 무슨 내자를 하고 대상자 이렇게 했어요. 뭐 대상자. 얼른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 옆에 있는 분도 한번 들이세요. 그래. 생활보호 대상자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나요? 손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저기 손 들으셨어요. 저기 뭐라고요? 맞아요. 제 신경 안 쓰고 드려도 돼요. 네. 기초생활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활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못 살아져서 뭐 개인의 잘못이었든 재수가 없었든 그래서 돈을 좀 뭔가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당연히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 사람한테 보장한다는 거지 정부가 못 사는 사람한테 준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산다는 게 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보장받는다 이런 소리거든요. 도와주고 이게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주권자다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진보를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물론 민간에서는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쭉 시작한 일이지만 그때 그 뒤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복지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주당은 전통이 독립을 주장 수십 년을 했고 민주를 수십 년 동안 주장했고 그 다음에 복지를 주장한 거예요. 민주당으로 이어져 온 역사는 독립과 민주와 복지의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다음번 이어서 꽃장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시는 열린민주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으로 쭉 내려오게 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강령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쭉 지나가 줄게요. 이런 당들이 우리 당의 강령이었다 이러는데 우리 당의 역사의식을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당 쭉 앞선 당들을 얘기하면 우리 당은 독립, 아까 얘기했던 민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 평화, 통합, 정의 이것들은 우리 당에서 계속해서 얘기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저거에 추가한 것도 있고, 예컨대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 강조를 뭐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될까요?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 붙이잖아요. 그래서 안전. 코로나 같은 게 탁 터지면 우리는 뭘 또 강조를 해야 되나요? 이때 말하자면 보건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고 합쳐보니까 생명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민주, 평화, 통합, 정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되는 내용들이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떤 데를 주로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데를. 어디를 보냐 하면 서민과 중산층. 끊임없이 우리 당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쳐다본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서민이고 누가 중산층이죠?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 말도 따지고 보면.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우리 사회의 기득권, 이건 아닐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죠? 재벌 아닐 것 같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아닐 것 같은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판사님? 길감이니까 좀 헷갈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경계가 좀 모호한 말이긴 한데요. 서민과 중산층이 우리 당에서 변치 않는 우리 당이 중요하게 쳐다보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당에는 천재과학자가 들어오면 안 되냐? 되지요. 거기를 중심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만 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당은 계급 정당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정당이나 농민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는 무슨 정당? 국민정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서민과 중산층으로서 우리 당에서 역할을 한다.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한테 늘 당한다. 그래서 당에 있는 게 뭐죠? 을지로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거다랗게 같이 본다라고 하는 그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독립, 그 다음에 민주, 그 다음에 복지, 이것들을 주장해왔고, 그 다음에 누구를 쳐다본다? 서민과 중산층을 쳐다본다.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당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저거 원래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만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욕심을 내서 1부 끝, 1교시 끝나면 쉬는 거죠? 그러나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냥 제일 나쁜 선생이 쉬지 않고 하는 선생이래요. 제일 좋은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휴강하는 선생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쁜 선생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예, 기본사회와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본사회를 성남에서 처음 이 기본사회와 같은 기본자의 성을 가진 거를 한 게 언제였냐 그러면 2015년 민선 5기가 끝나고 6기가 시작될 요 무렵에 시작했어요. 청년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에 와서 새롭게 한 게 뭐냐 하면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걸 시작해서 2019년에 그 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났더니 두 개를 합쳐서 말해야 되니까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져. 줄이자 해서 한 게 뭘까요? 넉자? 아이, 손 안 들으면 소용없어. 못 본다니까.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 저기 드셨네. 맞습니다. 기본사회란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처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먼저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서 공부한 결과를 책으로 하나 번역해서 낸 게 그때 국내 서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같이 공부를 해서 번역을 한 책이 한 번 있는데 혹시 그 책 이름이나 저자나 출판 연도나 기억하시는 분 손.
아이고야, 연도도 다 말하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셨어? 좋습니다. 2015년에 그래서 라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쉽게 썼는데도 문장 하나하나에 사상가적인 기질이 역력한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쉬워요. 그 책은 한번 딱 들으면 2시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책이 작성되어 있고 번역도 굉장히 쉽게 했어요. 복잡한 용어는 다 빼버렸고 그냥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회에 정의를 했는데 지금 짐작하셨겠지만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본래 없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빰파레이스 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 외국 책들만 보면서 구상을 했던 거예요. 2019년에는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던 아이안 고프라든가 몇 사람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영국 노동당에서 그 아주 깊이 공부한 책인데요.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또 거기에 기본 개념을 대입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 교육, 기본 금융, 이런 기본 주택 이런 정책들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기본 사회라고 말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이거 꼭 외국에서만 가져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누가 이런 말 한 사람이 없나? 자꾸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이쪽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 사회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사회가 무엇일까?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국어나 수학보다 점수 따기 쉬운 것, 암기만 하면 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사회를 되게 다 아세요. 느끼고 있고요. 근데 기본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게요. 기본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국민 모두 누구나라고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기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기본 용돈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뜻은 그 대상, 거기에 속한 사람 누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말에는 인권이 딱 묻어 있는 말이에요. 기본은 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는 인권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기본 사회란 뭐죠? 거기 속한 사람 하나하나가 똑같은 인격과 인권으로서 대하는 그런 사회. 이게 기본 사회입니다. 기본 사회는 그냥 돈 주는 사회다. 그거 아니고요. 기본 소득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부한 내 학벌이 뭔지 이거를 따지지 말자 이 얘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됐던 거고요. 기본 서비스는 뭐냐? 그것도 똑같이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권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게 익숙한 게 열려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사람들, 기본 서비스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게 다 원래 우리한테 있었구나. 우리 어디에 있었구나. 헌법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좀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 더 지나갔다가. 아이고야, 제가 이걸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빼먹었군요. 그러면 이거는 말로 하고 여기를 다시 할게요. 아이고야. 어머나. 도와주실래요? 저거 앞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전에 두 개를 합치려니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하는데 미처 다 보고 오질 못해서 편집해 놓고 그래서 빠진 것들이 좀 있네요. 그냥 말로 떼우면 되지 뭐. 그러면 말로 떼우면 되죠. 기억하고 있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이것 이제 여기는 지나갔고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우리 헌법에서. 우리 헌법 정말 여러분들은 존경할 만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국민입니다. 헌법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제헌헌법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아이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손을 좀 들고 계세요. 여기 말도 안 하고 그냥 좀 어떻게 해. 아 그래 그냥 더 들이세요. 좀 더 들이세요. 네. 저쪽에도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왜, 언제까지요?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돼? 30분, 그래.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아, 이거 참 돈 받고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니까 막, 특별 당비 10,000원씩 추가하셔서 내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은. 네. 20,000원 낸다는 사람 먼저 드리세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이 48년에 제정됐잖아요. 48년에 제정되었을 때 그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 물론 제헌의회이시긴 하지만, 제헌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어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써서 내니까 의원님들이 다시 토론해서 결정한 거거든요. 헌법 기초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유진호라는 분이에요. 이 유진호라는 분이 미국에서 뉴딜을 할 때 뉴딜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뉴딜 분위기를 우리 헌법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화되어 있던 그런 상태의 미국 헌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미국 헌법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76년 그 헌법을 갖다 쓴 데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거기서 중심적인 가치를 갖다가 프랑스 혁명에 썼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 개의 가치 뭐요? 자유, 평등, 박애. 이 박애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형제애, 우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프랑스에서 갖다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게 1789년이니까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헌법까지도 일부 이제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들 사이에 자유와 진보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졌던 거예요. 1948년에 유진호 박사가 이런 인권 사상이 대폭 강조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헌법에 기초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굉장히 많은 기본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그것들은 인권과 행복추구권, 이를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것, 자유로워야 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재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있어요. 뭐죠? 나는 교육도 받고 싶다, 나는 노동할 때 노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든 개인의 인권과 관련된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몽땅 묶어서 헌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석자 기본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자 빼면 앞에 뭐가 있죠?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사회는 그 기본권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권은 무엇이라고요? 인권과 행복추구권. 이게 기본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헌법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헌법엔 정리해 놨어요. 살고 싶다는 것, 생존권. 저게 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고 싶다. 재산권. 말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다. 표현의 자유. 이게 헌법에 10조에서 34조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생활권, 행복주권. 나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 교육권. 저건 아예 정부에서 헌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저건 뭐라고 해놨어요? 교육을 의무라고까지 박아놨어요. 전 이유가 있는 게 교육을 의무라고 한 거는 옛날에 저거 만들 때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아들만 학교 가라 그러고 딸은 학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집에서 살림해야 돼,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공장 가서 일해야 돼, 이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당근 마켓 이런 데 가서 여공애사라는 책이 나와 찾아보시고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눈물 나요. 오빠들을 다 학교 보내야 되겠으니까 막내딸을 어디로 보냈냐? 공장 보낸 거야. 야가 돈을 어떻게 보냈냐? 나이 어린 여공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돈을 보내야 되니까, 오빠 학교 보내야 되니까 월급을 딱 받으면 먹고 살 것을 딱 사다 놔. 라면, 쌀 이런 거 사다 놓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 이렇게 눈물 나는 생활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 딸 학교 안 보내가면 잡아가 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잡아간 일은 없대요. 그렇지만 그렇게 의무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저것도 지금 교육을 받을 권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저 기본권은 좀 확대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장소에서 살 권리, 환경권이라고 불러요. 이것까지 이제 좀 확대돼요.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저것도 될까요? 술 먹고 취할 권리, 옆에 있는 사람 쥐어팰 권리. 기본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환경권까지 쭉 확대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건 그다지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권은 확대되어 가고 기본사회는 기본권의 이야기다.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 국가 형태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근대 국가는 왕이 있는, 전근대 국가는 왕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왕이 있는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은 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근대 국가는 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 국가로 넘어와요. 즉, 왕이 없어진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처음에, 그냥 혼자서 돈 놓고 돈 먹기. 잘 살면 좋고, 못 살아 죽으면 할 수 없고, 힘없어 길 가다가 깡패한테 맞아 죽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배고파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처음에는요. 대부분 나라들이 야경국가라 그래요. 야경국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점점 지금으로 올수록 무엇들을 강조하냐?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점점 강조하기 시작해요. 예컨대 투표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거 사실 여성분들 투표권 갖게 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 여성분들이 투표권 갖게 된 권리, 이것들도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고 생각보다 수없이 많은 투쟁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투쟁들이. 자, 그래서 현재에서는 점점 복지가 강조된다. 기본권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주장해서 보편적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를 우리 당이 퍼뜨린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죠? 우리 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세게 말해가지고 그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졌던 그런 게 있었어요. 뭘까요? 안 들려? 무상급식이래요.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나눠주고 오세요. 네, 무상급식. 그건 우리 당의 주장이었어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말이었어요. 경기도는 기본사회의 맨 앞에 가는 천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엇? 기본 서비스를 주장했던 곳이 바로 경기도인 거죠.
이재명만 했느냐? 아니죠.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는 늘 이걸 주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경기도는 다양하고 넓고 복잡하죠. 이랬을 때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대상자들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 이게 쉬웠거든요. 그런 말을 하기가. 그래서 경기도가 무상 혹은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사회에 천병이 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사회는 그럼 어떤 사회냐? 기본사회는 예컨대 공정과 정의가 있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기회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 않죠. 기본사회는 어떤 분들은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기도 해요. 기회소득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소득을 말할 때 그 기본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속한 사람들 누구나 다 인권으로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제를 딱 하고 들어가니까 기회든 결과든 모두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사회에서는 공정과 정의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의사결정이 모두가 똑같은 인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일진이 생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없죠. 빵 셔틀이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 민주주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면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헌법 전문에 보면 각인의 모든 사람들의 균등한 생활상의 균등한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발전 또 있어요. 역량을 강화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공정과 정의야, 민주주의야, 그걸로 끝났다. 거기서 땡쳤다.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아예 헌법부터 박아놨어요. 그래서 역량이 향상돼야 되고 또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모든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지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사에서는 저 네 가지가 필요하게 작동돼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공정과 정의가 있어야 되고 운영은 민주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것들이 기본 사회가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충격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어때요? 야, 우리 저 탄핵 있지 않고 우리 저 쿠데타 있지 않고 있었으면 27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쁠 때,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선거를 해서 어떡하냐. 안 가져올 수는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겨서 가져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정말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상황인데 이 원인의 궁극적인 원인, 지금 경제 성장률이 쭉 꼬라박고 있어서 이렇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따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숫자만큼, 우리 국민 숫자만큼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졸아서 그렇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이 안 하고 파업만 해서 그렇다, 뭐 어마어마한 이유들이 많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성장률 저하,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다 겪은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있잖아요. 이 문턱까지 우리는 왔지만 쭉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나라들도 전부 다 똑같이 겪은 현상인데 똑같이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또 있어요. 뭘까요?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어요. 인구 증가율이 줄어요. 이건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사람이 늘어날 때는 으쌰으쌰해서 막 빨리빨리 늘어나다가 사람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더뎌지는 거예요. 든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땠나요? 두 가지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가장 높은 기록을 하나 세운 게 있어요. 10년 동안 성장률 10%를 계속 달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도 고도 성장을 한 적이 있고, 미국도 한 적이 있고, 일본도 한 적이 다 있는데, 우리처럼 10년 동안 10%를 꾸준히 유지한 나라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9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는 그때 자기가 생년월일이 그때였던 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몇 식구가 있었나요? 2명? 아니, 형제가 2명이었던 사람 거의 없어요. 형제가 3명이었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주 기본이 5명. 열 낳아서 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딸만 7이다라고 하는 집도 적지 않아요. 저희 집은 딸이 5, 아들은 1. 저 낳으려고 계속 낳으셨죠. 종손이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저 낳고 나서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낳았는데 또 딸. 그렇죠. 근데 그 딸이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염받아요. 뭐 그냥 벌벌 떨어요. 그 애 때문에. 저도 그래 지금도.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그래요. 혹시나 태어났는데 제일 귀염둥이가 돼버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그렇게 인구가 빨리빨리 증가했는데 또 뭐 했냐 그러면 거기다가 부모들이 엄청나게 극성을 떨었던 거예요. 그죠? 아까 어린애 공장 보내고 그 돈으로 오빠들 학교 보냈잖아요. 불평등하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지만 예컨대 아버지가 애가 가져온 돈으로 술 먹어서 없앤 게 아니잖아요. 뭐 했죠? 사람에 투자한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엄청나게 애들한테 교육 투자를 많이 해요. 자기 노후에 쓸 돈까지 다 날려가면서 투자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이 똑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고성능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능이 많이 배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훈련 많이 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에다가 곱하기 2, 곱하기 3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요.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 늘어나니까 고성능으로 우리가 고성능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더 고성능이 됐는지 이건 좀 확실치가 않아요. 성능이 다 발휘가 돼서 그랬는지 그것도 인적 자본도 더 잘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기본 사회는 이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우선 그 말을 더 하기 전에 기본 사회라는 어떤 제도들이 그럼 들어와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어떤 내용들이 민주주의에 필요한 제도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빨리 확인하시고 이미 우리 당 당원이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까지 하시니까 저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 당은 독립을 외쳤고 수십 년을 민주를 외쳤고 복지를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미 체득화되어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한 또 다른 쿠데타는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도 실패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저거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는 우리 뭐가 있는데? 아니야, 책이 있을 거예요, 책. 그거 말고요. 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저거 한번 보실래요, 저기? 거기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른 도망갔지. 가지고 왔는데? 예.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도 많아요. 청년 기본소득도 있고, 노인 기본소득도 있고, 아동 기본소득도 있고, 예술인 기본소득도 있고, 이런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두툼하게 깔아주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정해서 그 부분에 속하도록
이제 기본소득을 실시하죠. 여러 군데서 비난을 받았어요. 기본소득 그거 왜 하니? 라는 비난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너는 경제학자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비유를 종종 들어요. 자, 텐트를 가지고 와서 텐트 친다 그래 보세요. 텐트 치면 맨 밑바닥에 까는 게 뭐죠? 어떤 거요? 매트. 맞아요. 조기 너무 잘하시네요. 제가 원하던 대답을 하셨죠. 하얀 땡땡이 옷 입으신 기본사회, 경기도 기본사회 공동대표님. 맞죠? 네. 방수포를 맨 밑에 깔아야 돼요. 그죠?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매트 깔고 그 위에 요 깔아야 돼요. 만약에 밑에 다 했어. 매트도 깔고 요도 깔고 다 했어. 근데 그냥 잡아요. 촉촉해서 못 자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은 마치 방수포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지만, 큰 분량은 아니지만, 그게 없었을 때에 대비하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본소득을 자꾸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는 기본소득을 향해서 쫙 달려가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는데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노적봉. 여기 딱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노적봉을 줄을 쫙 꺼놓고 그대로만 따라가나요? 안 그러죠. 가다가 길이 있으면 가다가 또 낭떠러지 있으면 도라도 갔다가 내과가 나오면 저쪽으로 다리로 건너갔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뒤로도 가죠. 올라가기만 해요. 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기본사회는 목표를 정해놓고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 가는 거를 기본사회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 기본사회가 또 한 가지가 되고요. 사회적 경제도 그래요. 사회적 경제가 최근 들어서 홀대받고 몇시발 무시당하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정승현 의원님, 그죠? 잘 아시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돌봄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자활 쪽에 계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성남에서 진짜 감동받은 적이 많았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자활 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합쳐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대하는 게 가진 재산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아니죠. 무엇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인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 경제도 기본사회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울퉁불퉁한 게 좀 편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게 좀 균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런 왼쪽에 있는 비판들, 제가 맨날 듣던 비판들이에요.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는데 하나하나 해주기가 불편해서 아예 적어버렸어요. 복지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해요. 얼마 전에 방송국에 나가서 제가 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이어서 야, 기본사회는 복지정책이야 뭐야 이러고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사회 복지정책이지만 기본사회는 동시에 경제정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화폐 얼마든지 받잖아요. 지역화폐를 딱 던지면 이게 마약하고 똑같아요. 쫙 살아나요, 그냥. 근데 마약은 후유증 있잖아요. 얘는 쫙 살아난 다음에 계속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게요. 예를 들자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내가 안 가던 시장에 가서 머리를 깎아봤어. 그 돈으로. 잘 깎어. 우리 동네에서 깎았더니 이게 우리 동네는 내가 원래 가던 데 깎았더니 3만 원인데 여기 가서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똑같아. 더 좋아. 그러면 지역화폐 쓰더라도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잔류 효과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자면 기본 소득은 단지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계속 남아있는 정책이다. 제가 경기연구원에 있을 때 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하고 엄청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운동이다. 맞아요. 그렇지만 저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사회는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회 이거잖아요. 기본권은 인권과 행복추구권이잖아요. 저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 반드시 기본소득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기본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맞아요. 그러나 저것만인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격인 문제고요. 성장에 무관심하다. 저건 진짜 바보 같은. 조금 이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포퓰리즘이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포퓰리즘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포퓰리즘하고 나온 말이 원래 피플에서 나온 말이고요. 피플이 누구예요? 유권자잖아요. 여러분들 유권자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포퓰리즘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쁜 뜻을 고정된 측면, 왜? 사람들한테 인기만 얻으려고 사기치고 구라치고 이런다라고 할 때 포퓰리즘이거든요. 그건 나쁜 포퓰리즘. 그렇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를 위하는 것은 좋은 포퓰리즘이에요. 제가 경기연구원에 있을 때 그래서 포퓰리즘과 관련이 있다마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목을 피플리즘이라고 정하려고 그랬어요. 포퓰리즘 아주 나쁘다고 욕하니까 포퓰의 원래말 피플을 해서 피플리즘이라고 딱 적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 그렇게 정하지 말래. 그 왜 그러니? 그랬더니 피플리즘을 번역하면 인민주의 이렇게 번역을 한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 말도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퓰리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사회를 말할 때 그 기본사회의 어떤 면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나쁘다. 맞을 수도 있죠. 당뇨병 환자가 밥 많이 먹으면 나쁜 거죠. 엄청나게 뚱뚱한데 계속 밥만 먹으면 나쁜 거죠. 제가 요새 좀 그래요. 제가 지금 배가 슬슬 나와가지고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될 때 식탐이 많아서 자꾸 먹게 돼요. 그지 나쁜 거지만 쫄쫄 굶는 사람한테 밥은 얼마나 필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면만 보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본사회를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본사회란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기초했느냐, 헌법으로부터 들어왔다. 가치란 공정정의, 민주주의, 역량, 지속 가능성이다.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이런 게 있다. 목표는 뭐냐,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다. 이런 것들이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저거 조금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데 비슷한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본사회를 말하기는 했지만 전부 다 자꾸 우리 기본사회를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주가 자꾸 달린 건데 세계적으로 그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죠. 영국 사람이 말하는 기본과 미국 사람이 말하는 기본과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기본이 다 달라요. 우리도 우리처럼 말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인류적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은 훌륭한 가이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기본사회와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거 하나 다른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고 말게요. 자, 기본사회를 얘기하면 자꾸 분배를 말한다 그래요. 기본사회를 말하면 쓰는 거를 자꾸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기본사회는 돈이 많을 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돈이 없을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사회는 마치 불필요한데 양복 한 벌 더 사는 것처럼 말해요. 혹은 양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양복 사주는 것처럼 말해요. 기본사회는 그래서 소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더 이상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기본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사회가 되면 여기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도 기본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비교적 평등한 사회,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평등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고,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학원도 더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그게 기본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사회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배들, 그 다음에 우리 윗세대들, 공부 못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 못했을 천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그 중에 젠슨왕이 없으리라는 보장 있나요? 머스크가 없으리라는 보장 있나요? 그렇지만 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마무리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이것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고성능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고성능이 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는 게 그게 바로 기본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량이 강화되면 창의력도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본사회는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사회는 성장의 밑받침, 성장의 발바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본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복잡하게 그리긴 했는데 잘 못 알아보게 그려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더라고요. 베이스라는 말을. 그래서 저거 듣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뒷동산에 올라갈 때 한 방에 쫙 올라간 사람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산이 청계산인가요? 제일 가까운 산이 어디죠? 광교산. 이럴 때도 들이세요. 이럴 때도 아니 우리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들어야지 당연히. 광교산 외치면 들이세요. 자, 최만식 의원님, 광교산 가본 적 있어요? 예, 그쵸. 들이지 마세요. 광교산 올라갈 때 처음부터 시작, 그러면 끝까지 안 쉬고 올라가나요? 가다가 쉬지요? 아무리 낮은 400m짜리 산이라도 중간에 쉬어요. 자, 저기 설악산 꼭대기 대청봉 올라갈 때 한 방에 올라간 산을 못 봤어요. 중간중간 쉬지요. 예, 히말라야 꼭대기 올라갈 때 저기도 당연히 쉽니다. 중간중간 쉽니다. 광교산 올라갈 때는 그렇게 뭐 거창하게 베이스 캠프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히말라야 올라갈 때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해놓고 올라가요. 저는 기본사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50년대의 기본사회, 그거는 그때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예요. 그죠? 저한테 기본사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겨울에 학교 갈 때 귀한 시려운 거. 겨울에 학교 갈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뭐냐면 토끼털 귀마개가 있어요. 다 모르시죠? 지금은 귀가 안 시려워. 그냥 나가도. 근데 옛날에 진짜 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토끼털로 이렇게 귀마개 하고 고무줄로 이렇게 인 사람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신발을 신고 학교까지 가는데 신발에 안 젖는 게 진짜 부러웠어요. 그때는 신발을 신고 학교까지 가잖아요. 자꾸 이래. 나이 들으면 이러면 강의를 맡기지 마세요. 자꾸 이런 소리예요. 학교를 가다 보면 처음에 발이 꽁꽁 얼어요. 그러다 중간쯤 발 온도 때문에 녹아요. 신발이 그래 축축히 젖어. 학교 다 올 때쯤 되면 동상 걸릴 것 같아. 발이 아파서. 그래서 그 개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일제 신발 신고 오는 애들이 있어. 안 젖어. 신발이 습기가 안 들어가. 그게 소원이었지만 그건 바라지도 않아. 우리 토끼털이라도. 그래요. 기본사회란 이처럼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사회, 미국 기본사회가 다르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 없겠죠. 지금 인간이니까 똑같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사회와 어떤 때에 따라서 기본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면 북한하고 똑같은 기본 사회를 가져야 된다. 아니죠. 민주주의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인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럼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 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올라가다가 중간에 2차 베이스 캠프에 머물렀다가 내려오면 그게 뭐예요? 올라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안나푸르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트레킹을 간 적이 있는데 우리가 4일 동안에 올라갔어요. 우리 베이스 캠프는 중간중간에 있는 여관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여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샤워도 좀 하고, 샤워는 못했다. 하여튼 뭐 세수도 하고 음식도 먹고 몸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같이 또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올라갔어요. 4,200m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0에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한 3,000 정도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 정도 있자 싶어서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막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요. 전문산악인은 거기서 시작하는데 우리는 전문산악인 보기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저거를 기본이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은 이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우리가 목표를 정했고 우리가 가야 될 영역이에요. 1차 베이스에서 휴식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2차로 올라가는 것. 이걸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산업구조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본을 얘기하면 성장을 말 안 한다고요? 정말 바보 같은.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없는 소리, 그거는 기본사회는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떻다고요? 독립과 민주와 복지를 그동안에 쭉 외쳐왔던 그런 당이에요. 마지막에 보편적 복지고 그래서 오늘날 기본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본은 뭐냐? 인권, 기본권을 말하는 거고 기본권은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장도 못 이룬다 하는 거고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장을 강조하는 거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누구 때문에 안 좋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의장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 지금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되어야지만 기본도 확보되고 성장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너무 편안하게 기본사회 이해를 들으셨죠? 네.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은 결국 저희가 기본사회로 향하는 길, 그러한 부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이한주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2025년 첫 번째로 연 정치 아카데미 너무 좋은 내용으로 열어갖고 2강, 3강, 4강, 5강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많이 부담이 되지만, 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크린 올려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정치 아카데미 첫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제2강은 앞으로의 진행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홍보 방식으로 할 테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사인하셨던 부분들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사진을 함께
나오셔서 찍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오셔갖고 우리 원장님 모시고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까 찍은 사진 외에 지금은 단체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예, 사진에 함께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갖고 자리해 주십시오.